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국어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릴 건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 유산가라는 강의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가 작품 잡가였는데요. 그거 간단히 정리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산정무한이라고 하는 기행수필을 좀 한 편 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이 산정무한이라고 하는 작품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기행수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그 지독히도 힘들었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웠을 건데요. 다른 학생들도 관동별곡 많이 배웠죠. 그래서 사실 관동별곡과 이 산정무한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된다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동별곡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산에 갔다가 바다 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때 산이 어디였냐면 금강산이라는 곳이었죠. 여기 산정무한한테 이 산이라는 곳이 바로 금강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금강산에서 본인이 봤던 것들을 이제 일기처럼, 수필처럼 써낸 거라 볼 수 있겠고, 그 금강산의 이야기를 쓸 때 기행수필로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행문의 3요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작품을 공부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기행문의 3요소가 여러분 뭐죠? 뭐예요? 지금 바로 탁 튀어나왔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탁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앞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기행문의 3요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정, 그리고 견문, 그리고 감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여정, 견문, 감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정은 우리가 어딘가를 다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갔던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뭔가를 보고 다음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 견자와 들을 문자니까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견문이라고 하고요. 보고 들은 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본 경치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우와 뭐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느낀 점, 요거는 우리가 감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왜 굳이 적었냐면 모든 문학작품은 기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도 되게 길었죠.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근데 그 관동별곡이 길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딱딱 떨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만폭동이라는 여정에 가서 폭포라고 하는 견문을 보고 나서 우와 장관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수필, 일기처럼 써있는 거라 그런지 이게 딱 조리 있게 되어 있진 않은데 최대한 그렇게 여러분한테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뭘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기행수필을 보면서 요게 장소구나, 여기서 요걸 봤구나, 이런 걸 느꼈구나, 이런 걸 살짝 잘 구분해 가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과 함께 산정무한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워낙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는 부분들만 함께 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은 제일 처음 시작 이렇게 합니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이 산이 무슨 산이죠 그러면? 이 산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금강산 얘기하는 거고요. 산이 언제 어디다 저렇게 많은 색소를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일시에 지천으로 색깔, 색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던지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할 건 산이 그럴 수 있나? 산이 주머니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막 색깔이 집어넣고 있다가 얘들아 녹색 받아라!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색소를 막 뿌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네모 부분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슨 말 이해가요? 약간 의인화된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일시의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라는 게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저렇게 내미는 거지? 이유를 설명해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박이다 라고 하는 감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산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산에 예쁘게 알록달록 색깔이 필 수 있는 요건은 딱 떠올려보면 가을철에 뭐가 떠오르죠? 단풍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색소를 뿜게 되면 단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없는데 원래 이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황천계곡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황천계곡이라는 곳에 가서 뭘 본 거냐면 이 단풍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황천계곡은 원래 이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황천 막 느낌 딱 하나 오죠. 뭐 지옥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기억하기 쉬우라고 황천계곡에서 뭘 봤지? 그러면 황천은 뭔가 좀 지옥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지옥불, 뜨거워, 빨간색, 빨간색, 알록달록, 단풍, 뭐 이렇게 약간 떠오르면 좀 더 쉽긴 한데 실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황천계곡, 여정,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단풍은 견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고울 줄은 몰랐대. 단풍이 너무 곱다는 얘기예요. 문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형씨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 이름에다가 정확하게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형자를 붙여서 어이 조형, 어이 박형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문형은 자기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걸 지은 사람은 정비석이니까 그래서 문형은 아마 같이 이 길에 동행하는 동행자의 이름이 아마 문씨였나 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동행자였던 이 문형은 몇 번이고 탄복, 나오네 감탄하면서 흡사, 동양화의 화폭 속을, 화폭이란 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 어떤 종이 이런 걸 얘기하니까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듯한. 그럼 얘네가 진짜 동양화의 화폭을 막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단풍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지? 단풍을 변했나 봐요. 단풍인데 내가 다리는 줄기가 되고 팔은 가지가 되고 이게 팔인가 보죠. 팔. 그다음에 피부가 단풍으로 물들어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상태? 어떻게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치? 사람이 단풍이 돼버렸어!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단풍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다리가 줄기처럼 된 것 같고 팔은 가지인 채 피부가 단풍처럼 물들어버린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단풍이 곧 나아갔고 내가 단풍 같다라는 얘기니까 단풍과 인간이 하나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글자로 물아일체라고 설명을 하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물아일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물아일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연과의 일체감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통해서 물아일체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 다음, 옷을 훨훨 벗어 꼭 쥐었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풍이 된 것 같다며요. 쥐었자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진주홍물이 주르르 흘러내. 와,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풍나무 숲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막 옷이 다 빨간색으로 막 알록달록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옷이 빨간색이 됐다. 옷을 벗더니 이렇게 쫙 빨간색이 주르륵 나오면 와, 이건 여러분이 마술사 최연우가 되는 거죠. 이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 내가 맛을 보여줄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일종의 그냥 그만큼 내 옷이 빨갛게 잘 물든 어떤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과장이 들어있는 거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장을 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뭘요? 너무나도 예쁜 풍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의 모습을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단풍에 대한 감탄, 다른 말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거냐면 예찬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황천계곡.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앞쪽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황천계곡이라는 여정 속에서 단풍이라는 견문을 보고 와, 물아일체가 느껴지고 대단히 예쁘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게 감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콜? 이제 넘어갈까요? 다음. 그림 같은 연화담이라는 게 나오네요. 다음 장소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연화담. 담자는 우리가 연못담자라고 하고요. 폭은 여러분 알겠죠? 이제 폭? 폭은 뒤에다 포를 붙이면 폭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화담 수련폭 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산에 있는 연못과 폭포
폭포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금강산에 연못과 폭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완상, 다른 말로 구경하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금강산의 연못과 폭포를 구경하고 몇십 구비의 석계와 그러니까 구경했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네모를 치진 않았는데 앞에 쪽에서 일단 단풍을 봤는데 금강산 연못과 폭포를 구경했다 했으니까 실제 갔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들렀는지 뭐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구경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몇십 구비의 석계, 계는 계단이고요. 돌석자니까 돌계단이겠죠. 이런 돌계단과 목장과 철사. 이게 여러분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정식 길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이게 가파르니까 징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갖고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이제 연결의 줄 같은 거를 여기서 목장과 철사기라고 이제 얘기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파하고 나니 다파가 끝까지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얘가 뭔가 자꾸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기행, 뭔가 지금 어디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고 있어서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우와 300단.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이제 막 자꾸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계단이 몇 개야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300개. 감동이야. 내 다리 엄청 튼튼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겠지. 300단 딱 보자마자 아마 기가 막힐걸? 이거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등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등산의 그 묘미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본 그 탁 트인 풍경, 그게 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 층계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 자, 그래서 일망무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관동배국에서도 이런 말 나왔었거든요. 일망무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망무제의 뜻은 뭔가 끝이 없다. 뭐 끝없이 펼쳐진, 그러니까 끝없이 뭐 펼쳐진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뭔가가 탁 트여 있고 그 풍경이 끝없이 쫙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해발 5,000척이나 되는 곳에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확실하게 간 장소 망군대. 여기가 이제 여정이 되는 거죠. 여정. 내가 갔던 장소 여정. 이 망군대에 가서 본 것들이 바로 이러한 풍경들을 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감탄사 우리 영탄법이 쓰여있네요. 천안은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한 곳이었나? 그럼 정리하면 이러한 망군대에 올라가서 본 그 풍경, 얘가 여정 견문 본 것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다라고 감상을 느끼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망군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걸 설명한 것 같고요. 가서 뭘 봤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군대 오르는 과정과 거기에서 느낀 소감,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망군대 들렀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백마봉 다음에 지오지간이래. 이름도 정답은 백마봉? 백마봉이니까 봉우리 이름이겠네요. 그죠? 다음 지오지간이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가깝다는 뜻이에요. 쉽게 해석하세요. 자, 백마봉은 가깝게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 우리 비로봉 관동별곡 배운 사람들은 알죠? 비로봉 상상두 높은 곳 중에 하나 있었죠. 근데 아마 이 망군대가 더 높은 곳인가 봐. 어쨌든 높은 곳일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백마봉과 비로봉은 그럼 뭐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네 두 개 있죠? 얘네들은 망군대에서 본 봉우리에서 본 풍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갔던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망군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본 풍경, 백마봉과 비로봉이 이제 되게 가까워 보이는 거죠. 왜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 근데 실제 가깝다 하고서 가려면 날아갈 수 없잖아.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까워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자가 형상할 때 상자인데 형상이 있고 없고의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야, 이게 지금 있니 없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철학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서 유상무상,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합치면 모든이란 말이 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만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상무상의 허다한 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의 뜻이 무엇이냐? 아마 허다한 봉우리니까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들이 전시, 전쟁에 할거 일어나는 영웅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이 봉우리들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 거냐면 영웅들이 실제 있을 리가 없지 않니?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비유적이란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망군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되게 많은 봉우리들을 봤는데 그 봉우리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솟아있는 그런 봉우리들이 마치 전쟁터에 영웅들이 나가갖고 막 다 서있는 그런 많은 영웅들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얘기지. 그럼 영웅처럼 보였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봉우리들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를 굽어보니 발 밑에는 천인단애, 이 애자가 절벽 애자거든. 그래서 절벽이 밑에 있고 무한대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이 보이나 봐요. 황천 계곡이 아까 우리 뭐 봤지? 단풍 봤잖아. 단풍이 선열처럼 붉다. 그러니까 단풍이 가득해 있는 계곡을 보니 빨간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겠죠. 자, 우러러 보는 단풍은 새색시 머리에 칠보 단장 같고 아래로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대. 이게 이제 새색시니까 신부 화장한 상태에서의 어떤 차림새잖아요. 여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신부 화장이라는 걸 하는데 그 신부 화장은 정말 여러분들을 다른 존재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정말 온갖 화장 기술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없던 나의 정말 너무나 아리따운 모습이, 물론 평상시에도 많이 예쁘실 거지만 더 예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색시라는 이런 단어 나오게 되고 칠보단이 나오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는 이제 여자죠. 처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여자들의 붉은 치마폭, 그러니까 여자들의 붉은 치마도 옷을 얘기할 때 그냥 안 예쁘면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아름다움,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걸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비록 그 망군대라는 곳에서 본 게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뭘 봤냐면 봉우리들을 봤고, 또 하나는 밑으로 보니까 단풍을 봤던 거죠. 그리고 봉우리들은 영웅들처럼 보였고 단풍들은 이런 어떤 아리따운 여자들의 치마 같고 칠보 단장 같고 살짝 넘어가 보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낯불킨 아가씨의 모습 같다. 그 낯불킨 아가씨도 얼마나 아리따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거 아나 모르겠는데 그 얼굴빛이 빨개진다라는, 보통 문학책에서 얼굴이 빨간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얘지고 붉은기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홍조 어린 여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문학에서는 아리따운 모습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모습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바로 이거예요. 망군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풍경이 총 두 가지가 있던 거죠. 하나는 봉우리, 아까 뭐 백마봉과 비로봉을 비롯해서 수많은 봉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와 영웅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굽어보니 황천계곡 쪽에 단풍을 봤죠. 이걸 보더니 와 저런 어떤 여자들의 어떤 단장, 꾸밈, 예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옵스,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크게 어려운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물 무렵에 마하연의 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해 좀 하지 말아요. 마하연의 여사님이 계신가 보다, 그 여사님의 이름이 상냥한 안주인인가 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알았죠? 이 여사는 여관이에요. 여관. 그러니까 내가 간 장소죠. 여정이에요. 지금 망군대라는 여정에서 봉우리와 단풍이라는 견문을 받고 거기서 이런 거를 느꼈던 거니까 감상, 망군대 여정, 견문,
감상. 다음 마연의 여사가 여정. 내가 간 장소겠죠. 여정 왜 갔을까? 저녁 저물 무렵이니까 밤이 저물었는데 산에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조난당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머물고자 한 숙소였겠죠. 숙소를 찾았다. 산중에 사람이 귀에서였던가. 어서 오십사라는 상냥한 안주인을 본 거죠. 견문. 그의 환대가 은근하게 고마웠겠죠. 여기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다.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상. 요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들어내자면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알 같았다. 그럼 진짜 머루알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얘는 이 정성을 얘기한 거 볼 수 있겠죠? 얘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마연 여사에서 느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연과 이름이 비슷하게 생긴 그 옆쪽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마연사라는 곳이.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연 여사를 줄여서 마연사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마연 여사는 여관이고요. 마연사 할 때 이 사자는 절사자예요. 그래서 사. 절을 찾아갔는데 여기는 선원이라 이 선자가 참선할 때 뭐 그런 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앉아서 참선하는 공간. 요건 일종의 약간 좀 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 없는 정적인 모습은 보통 아이들이 그런가, 얘들아?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 중에 누가 더 좀 정적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정적이죠.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해봐요. 절대 못 있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하는 승려들밖에 없는데 크지도 않은 절인데 늙은 승려만 되게 많았대요. 왜? 이렇게 정적인 공간이니까. 그래서 마연사라고 하는 곳에 여정 찾아갔죠. 그 다음에 늙은 승려만 30명 되는 늙은 승려들을 견문 봤죠. 그 다음 이런 심산에 노승이 그렇게 더 많을까? 굳이 얘기하자면 와 많다라는 걸 느꼈다 정도. 근데 뭐 감상을 쓰기에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노승이 그렇게 많을까 하면서 갑자기 무한청산 행욕진 백운심처 노승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의 주제는 마연사라고 하는 절에서 느낀 고즈넉함이거든요. 일단 고즈넉함이란 말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위에 좀 전에 했던 그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사실 한시거든요. 한시를 지금 여기다가 인용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한청산이라고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 한 없이 끝나는 청산까지가 무한청산. 행욕진 끝나가려 하는데 백운심처 흰구름 깊은 곳에 노란색은 노란색 그 다음에 노승도 많아라 라는 게 이거를 풀이해 놓은 거라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이 글쓴이가 처음에는 이 단풍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필에다가 이런 내용 쓰고 싶었대. 내용 봐. 저녁볕 아래 술에 멈추고 단풍잎을 바라보니 서리 물든 가을잎 봄꽃보다 더 붓네. 이렇게 쓰고 싶었대요. 근데 이걸 쓰려고 하다가 이걸 인용하려고 하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선생님 시를 읊어볼게요. 저녁볕 아래 술에 멈추고 단풍잎을 바라보니 서리 물든 가을잎 봄꽃보다 더 붉구나 라고 하는 내용과 흰구름 깊은 곳에 노승 참 많다 라는 거 같고 뭐가 더 분위기 있어 보여? 얘가 훨씬 더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니? 아니 노승 참 많다 이게 무슨.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멋있어 보이는 예를 쓰지 않고 이걸 썼을까? 그 구절 인용하려 했다가 왜 여기는 A를 인용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단풍에 대한 묘사는 너무 많이 했거든 앞쪽에. 그래서 이걸 지속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의 어떤 지겨움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과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넣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밑에 고즈넉한 분위기, 뭔가 좀 약간 잔잔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 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한 한편으로는 그런 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일기를 쓰다가 글씨만 쓰면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 얘기로 만들기도 하는 뭐 약간 그런 단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죠. 옛글 그대로다. 노독을 풀겸. 그럼 노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행의 피로란 뜻이거든요.
여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행의 피로를 풀 겸해서 식후, 밥을 먹은 후에 바둑이나 두려고. 그러면 식후에 바둑 두려고 했으니까 절에 가서 이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마연 여관으로, 마연 여사로 돌아왔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바둑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온고지정이, 여러분 온고지신이란 말은 들어봤죠?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고지정의 뜻, 여기까지 줄 쳐야 되는데, 온고지정의 뜻은 뭐냐면 옛것을 생각하는 정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옛것을 생각하는 마음 정도로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포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한여사라는 새로운,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남포등을 본 거예요. 얘가 견문이죠. 그런데 이 남포등을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옛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포등 결국 어떤 기능이 있는 거냐면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남포등이겠구나. 이게 왜 나온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등인 거예요. 남포등이라는 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빔 프로젝터로 하게 되면 잘 안 보여서 일단 여러분 찾아봐요 나중에. 남포등 요즘 잘 안 쓰는 건데 그냥 밑에 나오죠.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이네 라고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형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형광등을 쓰고 있는 요즘에 촛불이 딱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은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신기해갖고 촛불에 심지를 막 도두어서 모았다가 그러니까 심지 이렇게 올려봤다 내려봤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신기하니까 까맣게 잊었던 여기 나오네 옛 기억. 쉽게 말하면 옛날 추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운 얼굴들은 그 추억의 대상들이겠죠. 흐르는 물에 낙화 송이같이. 이건 진짜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 따라서 여기 맨 마지막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남포등을 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써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최종 정리. 읽었으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체 내가 봤던 게 뭐가 있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가 가려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제일 처음 장소 우리가 어디 갔었냐면 우리 책에는 없었지만 황천계곡이라는 곳에 가서 뭘 봤죠? 단풍을 봤어요. 그죠?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죠? 내가 단풍과 하나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무라일체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봐요. 공부할 때. 자, 황천계곡을 갔다가 그 다음에 부랴부랴 돌계단을 올라가고 막 300개나 올라가서 어딜 갔죠? 망군대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거기 가서 본 것이 우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봉우리들을 봤죠. 비로봉과 백마봉이라는 걸 비롯해서 수많은 봉우리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봉우리들을 봤고 또 하나 저 아래로 내려다보니 뭘 봤냐면 단풍을 봤죠. 물론 이거는 황천계곡의 단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봉우리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봤고 그 다음에 단풍을 보면서 새색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영웅들과 새색시의 모습 이 두 개 통해서 대박 멋있어 라고 하는 예찬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정도?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망군대에 이어서 마연의 여사를 찾아갔죠. 여사님 아니라 그랬어요. 여사 찾아와서 여관집의 주인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뭘 느꼈냐면 고마워 감사해라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다시 마연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갔죠. 거기 가서 수많은 노승들을 만났었고 그 노승들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풍경들을 한시를 인용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마연 여사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녁에 바둑 두려고 하다가 남포등이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 남포등을 보고 나서 뭐 했냐면 과거를 우리가 회상, 다른 말로 추억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 정리했네요. 선정문. 됐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는지 알겠죠? 이쪽이 약간 여정에 대한 부분, 가운데는 견문, 내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다음 여기는 감상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
경수필, 가벼운 수필이라는 뜻이고요.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중수필은 아니죠. 어떤 기행수필이라고 하겠으니까 그래서 기행수필이기 때문에 금강산 기행하는 견문과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겠고요. 다음 추보식 구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추보식 구성이 뭐냐면 이 걸음보자거든요.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죠? 가다가 와 풍경에 뭐가 있네? 풍경이 아까 뭐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아니야 앞으로 가볼까? 아니야 뒤로 가볼까? 이런 사람은 있진 않아요. 그죠? 대개는 앞으로 걸어가죠. 그래서 가면서 내가 본 것들을 우와 나무다, 꽃도 있네, 나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걸음을 쭉 밟아가면서 자기가 본 것들을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보식 구성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을 바꾸면 순행적 구성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해요.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형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내가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약간 현재형의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다양한 수사법들이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뭐 직유법도 있었고 영탄법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 여정에 따른 견문 감상은 당연한 거고요. 다섯 번째, 서경이라고 하는 게 경치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서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릴까요? 네, 이렇게 아니요. 경치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서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라서 요 안에는 내가 본 경치들과 다음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있다라는 게 기행수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 이 산정무한이라는 작품은 사실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에도 실렸을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금강산이라는 곳은 우리 문학작품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작품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본문에다가 여러분이 혼자 읽어가시면서 요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뜻이야 이런 걸 해석해 보실 때 주의할 거 본문 딱 보자마자 찾아봐요. 장소가 뭘까? 요 장소 나왔네? 이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자, 산정무한 공부하시는 공부 수고 많으셨고요. 꼭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들은 거는 선생님의 공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